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증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은행주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 자체를 아예 폭락세로 만들어냈습니다. 지지선까지 다 깨고 내려간 모습이라서 상당히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금융주들의 위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 수혜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더 살짝 올라가고 있죠. 자,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뭐 부담감 없이 환율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이게 부담을 좀 겪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율 상승이 어느 정도 수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실적 기대감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슬슬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였고, 자, 1분기부터 슬슬 실적 개선된다면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에서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죠. 일단은 한 대 맞고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다행히 오늘이 주말장이라는 얘기죠. 또 어제 만기도 지났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한 대 얻어맞고 시작하면, 자, 오후로 가면서 반등을 쳐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오늘 오전이 잘하면 저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수급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장이 워낙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 초반에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 12시, 1시 막 이런 경에 시장을 보신 분들은 미국 증시 잘 가고 있구만, 역시 좋았어 라고 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게 뭐야,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와, 고용이 별로 안 좋았네? 그렇다면 긴축이 조금 느긋해지겠구나 라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주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다고 그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했고요. 지역 은행들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시그니처 은행, 코메리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주의 주가 하락이 왜 이렇게 일어난 것이냐? 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매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얘네가 지금 지금 매각 가능한 증권의 대부분을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으로도 이제 1분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그 세후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어떻게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거 채권도 팔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은행이 자본 조달을 할 정도라면 은행에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가 60% 이상 폭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SVB 파이낸셜이라는 이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모기업인 이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스타트업, 뭐 예전에 이야기로 치면 뭐 벤처기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자라나려는 새싹, 네, 그런 어떤 기업들이라 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에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고 뭐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나오려 모르겠다 하고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야 원래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발전을 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금난에 그렇게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거 가상화폐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의 청산 소식. 요것도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지역은행의 채권 매각 손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뭐 은행주들 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상황이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니까 보유하던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담은 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은행에다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심각할 정도의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또는 그런 손실을 보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은행주들 지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주는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이 대부분이고요. 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은행주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실적 올라가죠. 뭐 경기가 안 좋았거나 뭐 좋았거나 관계없이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은행주들 실적 엄청나게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랑은 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 미국의 금융주 섹터가 흔들리게 되면 리먼 사태 때처럼 이제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금융주랑 같이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뭐 미국 금융주가 떨어졌다 해서 우리나라 금융주도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게 된다면 금융주 섹터라고 피할 수는 없겠죠. 걔네가 용가리 통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금융주고 뭐고 간에 일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처럼 좀 미국에 있는 은행들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아주 폭락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행주들에 대한 대응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순리대로 따라가자. 금리가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포인트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은요, 이 은행주들의 포지션이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전에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실업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돼요.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부담감을 주고는 있지만 실업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좀 커진다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자, 지금 경제지표 속에서 본다라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지금 2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19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자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고용이 나빠졌네? 야,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좋습니다. 2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별로 안 좋아졌어? 그렇다면 긴축을 조금 느긋하게 가볼까? 라는 식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을 기다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용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소식이 시장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나와야지 시장에 좋은 소식이 된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좀 황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빠야 좋다. 뭐 이런 거. 뭐 예전에 영화 제목이 죽어야 산다. 뭐 이런 거 있었던가요? 네. 그런 식의 좀 약간의 모순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고용이 조금 다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65%를 기록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65% 내려가고 있다. 0.25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어떤 위협도가 조금 사라졌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실업률 몇 프로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된 CPI, 이 두 개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서서 은행주들 때문에 폭락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일단, 해프닝 정도로 일단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심각해져가지고 연쇄 파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연쇄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리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몇몇 은행들의 어떤 불안감이 은행주들을 좀 옥죄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 그 배후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연준이 또 압박받을 수도 있잖아요. 야, 니네 금리 그만 올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0.25만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앞에 깔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만기 이후에 주말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전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전에 안전벨트 꽉 묶으시고 일단은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많이 떨어지면 오후에 반등을 대부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생긴다. 긴축 우려감에 또다시 킹달러, 미소 짓는 환율 수혜주라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22원으로 마감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왔어요. 조금 내려가다가 130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지지를 잡고 바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1300원대 아래쪽 1280원, 70원까지 내려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변화에 대한 폭은 기술적 반등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워낙 많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필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쨌건 지금 환율이 132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킹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환율이 일단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자, 과연 이게 계속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CPI 지표가 계속 꺾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더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런 강달러 기조의 그런 흐름들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준이 그래서 니네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 실업률과 다음 주에 발표될 CPI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좀 안정화돼가지고 이제 연준이 긴축 우려감을 좀 덜어주게 되면 달러는 다시 수그러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건 어제 그래서 자동차가 올랐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니까 바로 이제 이런 환율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종목들이 이 강달러에 대한 수혜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수출주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잘 올라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환율 상승에서 유리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출 해외 쪽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쪽이 대체적으로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은, 똑같이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라 그럴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 OEM 업체라든지,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도 좀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좋아요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원자재를 수입한다거나, 지금 원유 수입한다거나,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 원유 관련한 종목군들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와 수출주 좋아져요라고 볼 수 있지만 걔네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떨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물론 지금은 이제 환차손을 이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난 더 살래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다라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다시 1,400원대로 귀환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1,300원대 1,300원 지금 현재 가격대 초반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일단은 뭐 저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기가 어렵겠지만 뭐 1,280원 70원대 전후 움직임으로 한번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대 이상에서 하셔도 뭐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약간 상승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환율 상승에 따른 부분들은 일단 네, 계속 그 분위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는 환율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뭐 자동차든 아니면은 뭐 다른 업종, 네, 수출 쪽 이쪽 업종이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배경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4분기에는 역대급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올해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거 어서 많이 들었죠. 제가 해드린 얘기잖아요. 자, 실적이 안 좋아.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놨잖아요. 눈높이를 계속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는 생각되는 거죠. 뭔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런 어떤 그 매개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야, 실적 좋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네, 상장사 94%의 상장사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약 62%에 달하는 기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증권사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 증가가 많아져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이제 실적 어닝 쇼크가 나타나게 된 부분이 좀 된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24.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털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것은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뭐 삼성전자부터 네, 이 실적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으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그랬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익률이 시장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나쁘면 일단은 네,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자, 지금은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4분기가 지나고 이제 1분기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때쯤 되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 해가지고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 예상치, 눈높이를 더 낮춰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이,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예상치를 같이 낮춰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했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예상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뛰어넘게 된다면 예상치를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 라는 식의 이야기가 타이틀로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살아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4분기 실적 굉장히 나쁘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 눈높이를 예상치를 계속해서 낮춰준 이유가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눈높이를 낮춰준 걸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억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말을 했었어? 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목표치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실적이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력한 네, 상승 기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는 계속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상반기 지나가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당장의 포지션은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오늘 보지 말고 2개월, 3개월, 1년 후를 보게 되면 점점 좋아지겠구나 라는 식으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네, 글로벌 경기도 점점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 기대감들 있는 종목들,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놓치지 말고 잘 데리고 가시면서 또는 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사주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융주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증시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져서 시작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은 잘 살려가지고 아침에는 조금 주의하시되 시장 반등 포인트 수급과 함께 잘 분석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들이 다시 꿈틀꿈틀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환율의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막 1,400원대, 막 1,500원대 이렇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1,300원대 초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제 1,200원대 후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지금 환율이 그래도 조금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꿈틀대고 있다. 자, 이게 뭔가 냄새는 나지만 일단은 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으로만 갑니다. 자, 실적 기대감 낮춰놓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럼 분위기가 확 폭발하겠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 자, 1분기가 지나가면서 2분기, 3분기 또는 해 안에 오랫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실적을 개선시키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은 가격이 조금 내려오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주지만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오르는 듯 하더라도 다시 신저가를 이탈하게 되어 있다. 정말 멋진 네 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방향성입니다. 가고 있는 쪽, 자 오르고 있는 쪽은 뭐 더 조금 네, 주춤거릴 수 있지만 더 갈 길을 가겠지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재수 없으면 계속 빠지거든요. 지금 당장 조금 올랐다가 박수 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떨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주말장입니다. 아침의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겁낼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죠. 자, 상황 보고서 돌아서는 위치 그 자리를 파악하고 나서 접근하시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얻어맞고 오후에 반등이 나갈 수 있고요. 가장 위험한 그런 시장 포인트는 보합으로 출발해서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제법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보합으로 출발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먼저 체크를 해보셔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네, 시장 대응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